원장님, 여드름이 음식과 관련이 있다는 영상을 봤는데 탈모도 음식과 관련이 있나요? 예전에는 탈모랑 음식이 별 관련이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최근에는 음식과의 관련성이 좀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드시면 탈모가 심해질 수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당신의 피부에 광이 나는 그날까지 피부과 전문의 닥터 피부광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탈모와 음식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2021년에 네이처지에 게재된 연구를 소개해 드릴게요. 네이처라고 하면 굉장히 권위 있는 저널인데 일반인들도 이름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기에 쥐를 이용해서 한 실험이 실렸는데요. 이제 쥐를 키울 때 일반적인 식사를 먹인 쥐가 있고 그 다음에 지방을 좀 많이 해서 고지방 식이를 먹인 쥐가 있는데요. 그래서 한 달 정도 이렇게 고지방 식이를 했더니 이 쥐가 뚱뚱하게 살도 찌고 그 다음에 탈모도 진행이 돼서 모낭이 작아지고 털이 가늘어지고 털이 많이 빠지고 꼭 사람에서 이제 남성형 탈모나 여성형 탈모와 같은 변화가 관찰이 되더라. 이런 것이 이제 네이처지에 실렸는데요. 정상적인 식이를 한 쥐들과 고지방 식이를 한 쥐들에서 모낭을 연구를 해봤는데요. 모낭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그 모공의 아래쪽에 털이 있고 털 아래쪽에는 이제 뿌리가 있고요. 털의 중간에 피지선이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털 피지샘 단위라고 보통 우리가 말을 해요. 그래서 보통 털 한가닥에 피지샘이 연결되어 있고 그게 피부를 뚫고 모공을 뚫고 이제 털이 튀어나와요. 이런 식으로 털과 그 주변 구조가 생겼는데요. 우리가 탈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제 헤어 사이클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헤어 사이클을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 털이 이제 뿌리부터 해서 좀 이렇게 자라나는 시기가 있고요. 이게 성장이 멈추는 시기가 있고 그냥 집에만 붙어 있다가 떨어져 나가는 시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 모낭 쪽에서 줄기세포에서 새로운 뿌리가 자라나면서 새털이 다시 자라나게 되거든요. 이런 사이클을 돌면서 털이 나오는 구멍 속에서 털이 계속해서 나와서 자라고 빠지고 또 새 털이 자라서 나오고 빠지고 이걸 반복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사이클을 돌면서 이제 줄기세포가 이 모낭을 구성하는 세포로 분화한다고 정확하게 표현하는데 아무튼 이제 줄기세포는 다양한 세포로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털을 구성하는 세포로 얘가 바뀌면서 다음 사이클에서 털의 굵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고지방 식이를 한 쥐들은 그게 안 되고 이 줄기세포가 털을 구성하는 세포로 가는 게 아니라 피지를 분비하는 세포로 분화가 되거나 아니면 피부 표면의 각질을 구성하는 세포로 분화가 되더라. 이게 이제 밝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지방 식이를 한 쥐들은 이렇게 헤어 사이클을 돌면서 이 줄기세포가 털을 구성하는 세포로 못 가고 피지를 분비하는 세포나 각질세포로 가니까 사이클을 돌면서 점점점 이 모낭이 작아지는 거죠. 그거를 뭐 미니어처라이제이션이라고 하거든요. 사람에서 남성형 탈모나 여성형 탈모나 이런 걸 이제 안드로겐 탈모라고 하는데 이 안드로겐 탈모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이제 이런 현상이에요. 그래서 사이클을 돌면서 털이 점점 가늘어지면서 이제 모발이 계속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고지방 식이를 한 쥐들이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나더라. 이것이 이제 밝혀졌고요. 그런데 이제 고지방 식이를 한 쥐들에서는 4일 정도만 고지방 식이를 하더라도 염증 신호가 증가하고 산화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줄기세포가 표피의 각질세포 쪽으로 분화를 하려는 그런 신호들이 나타나더라. 이게 이제 연구에서 밝혀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지방 식이가 남성형 탈모나 여성형 탈모에 안 좋겠구나. 우리가 이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럼 고지방 식이는 뭐냐? 우리가 밥을 먹을 때 그 중에 지방의 비율이 좀 높은 식사를 고지방 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지방은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는데 포화지방, 불포화지방, 트랜스지방 이렇게 크게 세 개로 나눌 수가 있고 이 중에 이제 포화지방이랑 트랜스지방이 좀 안 좋다고 여겨지는 지방이거든요. 포화지방은 보통 고기류에 있는 지방이나 아니면 가금류라고 해서 닭 같은 것들 그런 거의 껍질 부위 그리고 버터나 야자유 같은 그런 것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트랜스 지방은 마가린이나 쇼트닝이 대표적인 경화유지라고 하고 케이크, 쿠키, 도넛, 머핀 이런 음식에도 트랜스 지방 함량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음식들에 이제 이런 안 좋은 지방 함유량이 높기 때문에 남성형 탈모나 여성형 탈모나 혹은 다른 종류의 어떤 탈모로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런 지방 섭취를 좀 줄이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최근에 제가 좀 이상하게 느낀 것은 과거보다 이제 10대나 20대 아주 어리고 젊은 연령대인데 탈모로 고민하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리고 과거보다 좀 탈모가 좀 심하게 있는 그런 어린 분들이 많은데 제 생각에는 이런 식으로 어릴 때부터 좀 고지방 식이를 많이 하게 된 것과 관련이 있지 않나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방 함유량이 많은 식품은 가급적 섭취 빈도를 줄이시는 게 좋겠고요. 음식과 탈모에 대해서 체계적 분석 연구를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음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이 안드로겐 탈모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해드리고 제가 음식으로 넘어갈게요. 우리가 안드로겐 탈모라고 하면 이 안드로겐 그러니까 남성 호르몬을 지칭하는 말인데 남성 호르몬과 관련된
포함되어 있는 탈모를 뜻해요. 남자들은 남성형 탈모라고 하고 여성분들은 이제 여성형 탈모라고도 하는데 얘네가 다 안드로겐 탈모에 속하고요. 이게 이제 우리 몸에서 테스토스테론이라는 남성 호르몬이 5알파 리덕테이즈 혹은 5알파 전환 효소 라는 것에 의해서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해서 DHT라고 하는 걸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 DH 농도가 올라가고 또 TGF 베타 1이라고 하는 어떤 염증 신호가 올라가고 그리고 활성산소가 올라가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 안드로겐 탈모가 심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신선한 생채소나 아니면 일부 허브류에 들어있는 어떤 폴리페놀이 아까 말씀드린 이 5알파 리덕테이즈라는 전환 효소의 작용을 억제해서 이 DHT의 농도를 좀 떨어뜨릴 수가 있고요. 또 TGF 베타 1이라고 하는 그 염증 신호 전달 물질 그것도 좀 떨어뜨릴 수가 있고 또 활성산소도 좀 억제할 수 있고 이런 효과가 있다고 좀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연구들을 보면 지중해 식단이 탈모에 도움이 된다 이런 연구들이 있는데요. 지중해 식단이라고 하면 보통 과일이나 채소류 또 통곡류, 콩류, 견과류, 올리브유가 풍부하고 적당량의 와인과 또 적은 동물성 식품 섭취로 이루어진 식사를 우리가 흔히 말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신선한 채소류에 들어있는 폴리페놀류가 이제 탈모로부터 보호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지중해 식단을 이용했을 때 이런 탈모로부터 보호하는 효과가 있지 않나 이런 연구 결과들이 많이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중해 식단을 드셔보시는 것이 탈모로 걱정하시는 분들에게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우리가 모발을 구성하는 주요 성분이 이제 단백질이잖아요. 그런데 인도에서 이제 뭐 남성형 탈모, 그다음에 휴지기 탈모, 또 원형 탈모 이런 다양한 탈모 환자들을 보니 단백질 섭취가 굉장히 부족하더라. 탈모에서 단백질 공급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는데 단백질도 뭐 아무 단백질이나 많이 드신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헬스나 뭐 운동을 할 때 보충제로 챙겨 먹는 크레아틴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 크레아틴을 3주 정도 챙겨 먹었을 때 대조군에 비해서 40% 정도 아까 말씀드린 DHT라고 하는 호르몬이 증가하더라. 이것이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탈모가 있는 분들은 이 크레아틴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않겠다. 이걸 알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단백질을 잘 먹는 것은 중요한데 아무 단백질이나 먹는 것이 좋지 않다. 그럼 어떤 단백질을 먹는 게 좋을까요?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콩인데요. 콩에는 이소플라본이라고 하는 물질이 굉장히 풍부한데 이 이소플라본은 피토에스트로겐이라고 해서 이제 식물성 에스트로겐이라고도 하는데요. 식물성 에스트로겐이니까 우리 몸에서 남성 호르몬과 좀 반대되는 작용을 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콩류를 많이 먹으면 DHT라는 호르몬의 농도가 좀 낮아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성형 탈모나 여성형 탈모로부터 보호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이소플라본을 보충제 형식으로 해서 먹여봤을 때 이제 IGF-1이라고 하는 어떤 성장인자가 증가하면서 모낭의 성장을 촉진하더라. 탈모 있는 분들에서 모낭을 더 잘 자라게 하니까 이게 좋은 효과가 있을 수 있겠죠. 이제 대만의 연구를 보면 탈모가 있는 분들, 탈모가 없는 정상인들 이렇게 나눠서 봤을 때 탈모가 없는 정상인들을 보면 콩 음료 섭취량이 좀 높더라. 일주일에 3일 이상 이렇게 콩으로 된 음료 섭취량이 많은 경우에 중등도나 심한 탈모로부터 보호 효과가 있다. 이런 식으로 추측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콩과 같은 식품을 많이 섭취하시는 것이 탈모로 고민하시는 분들에게는 도움이 되겠는데 그런데 콩으로 그냥 드실 때보다 된장이나 청국장 같이 발효된 상태로 드시게 되면 이소플라본이 가수분해된 상태로 있기 때문에 흡수가 더 잘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발효된 콩류를 드시는 것이 더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수은이 많이 함유된 음식을 먹었을 때 이게 원형 탈모나 휴지기 탈모를 유발한다 이런 또 보고가 있는데요. 수은이 많이 함유된 음식은 어떤 게 있냐면 보통 크기가 커서 먹이사슬 위에 있는 생선일수록 수은 축적량이 많거든요. 멸치나 까나리 같이 작은 생선을 뭐 조기나 고등어 같이 중간 정도 크기 생선이 잡아먹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참치나 연어나 상어나 황새치, 동갈삼치, 옥돔 뭐 이런 큰 생선들이 이런 중간 정도 생선을 잡아먹거든요. 그 작은 애들을 잡아먹으면서 수은이 몸에 많이 쌓여 있겠죠. 그래서 이런 생선을 드실 때 가급적 이런 큰 생선은 주 1회 이하, 한 번에 100g 이하로 드시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 내장이나 알이나 껍질이나 이런데 수은이 좀 많이 축적이 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거를 하고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것은 영양 불균형인데요. 우리가 급격하게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밥도 많이 굶게 되고 영양이 불균형하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 휴지기 탈모라고 해서 갑자기 머리가 우수수수 엄청 많이 빠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 절대 급격하게 심하게
무리해서 다이어트는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영양 불균형에 의해서도 이제 탈모가 좀 심해질 수가 있는데요. 관련 연구들을 좀 찾아보면 이제 비타민 D나 비타민 C, 비타민 E, 철, 아연, 셀레늄, 리보플라빈, 비오틴, 엽산, 비타민 A 등등등 여러 가지 이제 비타민과 무기질이 관련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제시가 되어 있는데 이 비타민과 무기질은 우리 정상적인 세포가 성장하고 또 기능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럴듯한데요. 그런데 이제 연구들에서 아직 근거가 아주 충분하게 많이 쌓여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제가 좀 찾아봤을 때 그래도 좀 근거가 쌓여 있고 이것은 의미가 있다 싶은 것만 좀 말씀을 해드리면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비타민 D, 비타민 C, 철분 이렇게 세 가지 정도는 어느 정도 근거가 좀 확실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비타민 D 같은 경우는 원형 탈모가 있는 분들의 비타민 D 레벨을 좀 조사를 해봤을 때 대체로 비타민 D 레벨이 낮은 경우가 많더라. 이걸 알 수가 있고 또 그분들에서 비타민 D를 좀 보충해줘서 레벨을 좀 올려줬을 때 원형 탈모가 개선이 되거나 혹은 치료에 대한 반응이 좋아지더라. 이런 또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음으로 비타민 C는 안드로겐 탈모나 이제 휴지기 탈모에서 좀 중요하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 또 철도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데 여성분들에서 이제 철이 낮으면서 빈혈이 있거나 그런 분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 이제 탈모랑 관련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내가 탈모가 심한데 원인을 잘 모르겠다. 그래서 뭐 이것저것 해봤는데도 효과가 없다. 그러면 이제 피 검사를 해서 철의 그 수치를 한번 검사를 해보고 그 철의 수치가 낮으면 그 보충제를 통해서 철을 좀 보충을 해주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탈모와 음식의 관련성에 대해서 논문을 근거로 해서 제가 내용들을 좀 말씀해 드렸는데 연구 결과를 조금 요약해 드려 보면 지방을 많이 먹는 게 안 좋다. 그리고 수분이 많이 들어있는 그런 큰 생선들은 많이 먹으면 안 좋다. 그 다음에 이제 많이 먹어서 좋은 것들. 첫 번째는 콩이나 두부나 된장이나 청국장 같은 콩류로 된 질 좋은 식물성 단백질을 챙겨 드시는 것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채소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뭘 많이 드시기보다는 이제 비타민이나 무기질이나 이런 것이 부족하지 않게 평소에 균형 잡힌 식사를 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탈모로 고민하시는 분들 내 모발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식단도 한번 신경 써보시는 것 어떨까요? 지금까지 당신의 피부에 광이 나는 그날까지 피부과 전문의 닥터 피부광이었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